보신 대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그리고 성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걸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명이 달라지는 게 이 횡령 사건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최민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이제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것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몇 차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우선 윤미향 의원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저희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도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중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 아니라 적금을 깨고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다시 적금 얘기를 뺐으니 두 차례 말을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이렇게 말을 바꾼 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실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이런 정황 증거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회사 대표가 증빙 서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사건을 함께 보시죠. 회사 대표가 처음엔 회사를 위해 썼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 차량 임대료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대법원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데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액수와 인출 시기도 일정치 않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은 말이 바뀔 이유가 없다.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걸 텐데. 안성 10터 매매 과정도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있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윤 의원은 오히려 9억짜리 안성 쉼터를 깎아서 샀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였다고 했으니까 총 8억 5천만 원을 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4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 4억 3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법원은 쉼터 매입과 처분 등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업 내용, 그리고 손실 발생이 예상됐는지 등을 따져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의 고의나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불거지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잘 들었습니다. 최민식 기자였습니다.